자, 총선이 있어서 지금 여야가 영입을 하고 또 총선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총선 이기고 나면 뭐 탄핵을 하든지 공수처법을 폐지시키든지 이런 결사적인 부분으로 가는 듯한 외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전파하고 있는 것은 보수 진영을 향해서 전부 보수 대통합을 하자. 그래서 황교안이가 못마땅해도 보수 진영에 힘을 모아라. 심지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왜 황이나 한국당을 비판하냐. 지금은 일단 당신의 충정을 이해해도 힘을 모아야 될 때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뭐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유튜브나 하고 있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앵그리 블루나 하고 있고 아무 생각도 없이 검찰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정치는 안 하더라도 미쳐야 되겠다라는 확신과 소신이 있으니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선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총선 뒤로 그걸 미루고 그리고 제 자신은 약간의 오해라도 받기 싫어서 총선에 이런데 얼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당이나 황교안을 초토화시키고 싶어도 지금 자제하고 참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면 벌써 제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참고 있는데 지금 이 자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자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총선 전에 속에 있는 꿍꿍이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과연 이 문을 심판하고 탄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새로운 보수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문을 빨리 끌어내라서 하루라도 빨리 문 같은 저런 정권이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할 것인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표를 던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문이 싫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황교안이 그때 1월 22일입니까? 그 검찰 해체 와중에 느닷없이 총선 승리하면 이원집정부제 개헌, 물론 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는 개헌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문과 1대1로 영수회담을 해서 국정을 논의하자 이랬습니다. 제가 그때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고치는 것은 그야말로 이원집정부제를 하잔 말이고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이겨서 문을 탄핵시켜서 문 정권을 끝장내고 심판하겠다 해야 될 건데 이원집정부제 개헌하자. 그거는 여야가 붙어 먹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문 쪽에 정세균이가 총리 될 때 먼저 했고 그 덕분인지 총리 청문회도 그냥 훌렁 넘어가 버렸는데. 근데 왜 황교안이 똑같은 소리를 하지? 그래서 제가 이거 황이 속셈이 뭐냐? 총선 이기고 문하고 딜 칠 거냐? 그걸 제가 이의 제기했지 않습니까? 둘러대고 말을 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당의 공관위원장은 김형호, 대표적인 개헌론자고 현 정권 들어서 여권에도 이 개헌에 같이 꼬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형준이 대표적인 MB 쪽의 브레인입니다. 그리고 박형준이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호가 무슨 국민통합연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재호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MB 쪽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이 느닷없이 지금 부상이 되어 있고 황교안이가 그 비스무리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김무성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김무성, 이종걸 등 여야의 11명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가지고 총선 때 같이 국민투표하자. 어제
이 뉴스를 본 사람들 95%는 이게 뭔 말인 줄 잘 몰랐을 거예요. 이 말만 보면. 그리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걸 툭 던졌을까요? 자, 어제 여야 의원들이 개헌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시민단체인 국민바란개헌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시민단체 국민바란개헌연대가 있는 것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 단체를 보면 1월 15일 날 느닷없이 출범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자 이러면서 국민바란개헌연대를 출범시켰어요. 경실련이 앞장서고 대한민국 헌정회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개헌연대는 1월 15일 오전 10시 반에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열고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국회가 못한다면 국민이라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바란권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시민단체가 눈앞에 있는 현안도 얼마나 많은데 생각지도 않은 걸 끄집어내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바란 개헌 제도가 뭔지 국민 개헌 발언권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이 단체는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4월 총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말했어요. 지금 김무성이 어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바란개헌연대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권의 일정한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시민단체들이 그 따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개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전체의 얼마 이상이 동의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개헌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발의하는 주체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인데 일반 국민에게도 개헌을 이렇게 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주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일반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개헌을 발안해서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국민이라면 국민 중에 누가 개헌을 발안합니까? 예? 아니, 막연하게 국민이라면 국민 중에 누가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시민단체라 하면서 정치권의 사주로서 개헌을 발안하지 정치권 사주 없이 시민단체가 할 일이 없어서 이 개헌 발안하고 있겠습니까? 경실련도 요즘 맛이 갔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가 급하다고 총선 때 같이 국민투표에 붙입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총선에 죽느냐 사느냐 한판 붙어야 되는데 국민바란개헌 제도를 가지고 총선에 그걸 또 국민투표까지 총선에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뽑는 거하고 개헌을 하는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둘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개헌안을 발의하는 자격을 국민들한테도 일정한 숫자 이상 몇십만 명 이상이 되면 자격을 주자. 그런데 이런 개헌을 발의하는 자격에 관한 규정은 법률 규정이 아니라 헌법 규정이니까 그걸 갖다가 집어넣는 개헌을 4월 15일 날 총선에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개를 고치자는 거. 뭐예요? 국민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같이 해서 그 한 개만 좀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국가 과제가 산적해 있고 정치는 싸움만 하고
그래서 이전 투구 정치로 만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 요 소리 하는 놈은 다 간첩이라 봐야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성자 독식 권력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현재의 패권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2017년 개헌 특위까지 만들어 놓고도 결국은 지루한 책임 공방만 벌이다가 주저앉았다. 2018년에는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위를 만들었지만은 논의가 안 됐다. 정치권에 맡겨서는 개헌 논의가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개헌 발안권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 그게 아니라 국민이 이런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발안하는 권한을 집어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좀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이라는 게 순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개헌하겠다고 설치는 시민단체가 순수합니까? 전부 앞잡이들이죠. 근데 그걸 굳이 순수하지 않은 시민단체들의 욕망 때문에 지금 일반 거리를 지나는 국민들을 자꾸 물어보세요. 이 국민이 개헌을 발안하는 제도가 필요합니까? 물으면 그걸 이해시키는데도 30분 걸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개헌을 합니까? 그럼 그걸 집어넣는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집어넣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는 개헌을 또 합니다. 굳이 이 개헌 국민 발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4월 15일 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라고 이야기하는 속셈이 뭘까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어제 참여한 의원은 강창일, 김무성, 이종걸, 원혜영, 백재영, 김종민, 이주영, 여상규, 주성용, 천정배, 김경진 각 정파별로 다 있어요. 지금 보수 한국당에서도 김무성과 이주영, 여상규가 참여했어요. 그리고 범여권에서도 정파별로 대표 선수들이 나와 있어요.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마중물, 즉 본개헌을 하기 위한 마중물 개헌으로 개헌을 두 번 하자는 거죠. 국민개헌 발안권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에 20대 국회에 그러니까 3, 4월 달에 발의하겠다. 3월 중순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 4월 15일 날 총선 때 개헌안도 같이 붙이자. 국민 발안 제도는 54년 헌법 때 있었답니다. 그런데 72년 유신 헌법에서 삭제되어서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있을 때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국민 발안 개헌의 이 연대 공동대표라는 이기우라는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2017년 개헌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여야 대립 속에서 잘 안 됐다. 국민이 직접 개헌을 발안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개헌을 위해 머리를 모으도록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다. 즉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국민 발안 개헌 제도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속을 드러냅니다.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이들을 반주권적 후보로 규정하고 낙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 아니 개헌 반대한다고 반주권 후보라고 낙천 운동을 펼쳐요? 이 교수가 돌았구만. 네? 미치지 않았으면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을 스위스 독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스위스 독일이 한다고 한국이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김무성이가 뭐 광주든 여수든 나가겠다라는 게 좀 의아했는데 결국은 개헌의 총대를 멜려면 이제 뭡니까? 동서화합, 여야화합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개헌의 지금 분위기가
조성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야가 딜을 치지 않으면 견 합의라는 게 안 되잖아요. 한국당만으로도 108석인데 전부 반대하면 견이 국회도 통과 안 되지요. 그리고 총선을 치러봤자 이 이상이 되지 이 이하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범여권으로서는 견을 하고 싶어도 문재인이가 깜빵 안 가고 그야말로 정권 교체가 없이 이제는 여야가 두루뭉실하게 나눠서 해먹는 이런 이원 집정부제로 가고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권한, 장관의 권한을 다 분산시켜서 이제 대통령이 그냥 간판만 이렇게 하도록 만들면 문이 디탈당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뒤로 뭐 검찰에 걸릴 만한 일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니까 문이 지금 개헌을 들이미는데 지금 문제는 이 야권 안에서 문의 개헌을 받겠다라는 사람이 황교안이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김형호도 그러던 사람이고 박형준이는 당연히 MB 정권 말에 정무수석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을 섰고 이재호는 총대를 맸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재호가 개헌 조직 가동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문재인의 개헌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이 친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일부는 2018년에 문이 개헌 밀어붙일 때 동조했던 세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세력들이 다시 지금 한국당 주변에 득세를 해가지고 있어요. 김무성이 호남에 나가겠다라는 것은 개헌을 홍보하기 위해 간 겁니다. 이제 영호남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고 호남에 가서 그렇게 떠들겠죠. 자, 21대 총선, 4.15 총선은 엄격한 대립각을 세워서 문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치러야 되는데 그 4.15 총선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주라는 황당한, 국민은 원하지도 않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권과 관계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이 개헌을 발언하는 거를 이렇게 국민투표로서 허용해 줍시다 하면 4.15 총선의 쟁점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심판이라는 게 아니라 여야 화합이란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면 4.15 총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권에 불리하고 여권에 유리하게 가지요. 아니 어차피 이제 여야도 없이 하나 돼서 곧 개헌할 거라며 그런 마당에 뭐 중간에서 망설이던 사람들이 문 찍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15 총선에 왜 하필이면 개헌 발언권을 희한한 제도, 본질적이지도 않고 뭐가 급한지도 모르는 거를 같이 한다? 투표를? 이것 자체가 4.15 총선의 한마디로 문재인 심판 물타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 반대하는 의원은 낙선운동을 해요. 그러면 전부 한국당 의원이나 보수 의원들이 다 사쿠라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쿠라가 되기 싫다 하면 낙선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미쳐버렸습니까? 자, 저는요, 전부 입장 밝히기를 바라요. 자, 황교안이부터 입장을 밝히고, 홍준표, 오세훈이, 그리고 김문수, 조원진이, 홍문종이 다 이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면요, 지금 보수 진영에 이렇게 모아서 힘을 찍어주려고 하는 동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이게 봤자 어차피 문재인하고 붙어서 개헌할 거고 저도 개헌할 거고 그리고 개헌하게 되면 문에 대한 심판은 끝나버리는 거고 그야말로 여야도 없이 뒤섞여서 저것끼리 그냥 권한 챙기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 돌아가면서 보스로서 한 자리씩 해먹자. 그래서 흘러간 보스들이 다 나와가지고 김영호고 이재호고 김무성이고 다 보스 수장으로서 해먹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자, 황교안님 거기 춤을 추고 있는 겁니까? 지금 1년의 이 흐름이 왜 지금 기어 나와야 돼요? 총선 앞두고? 황교안 발언이나 김무성의 행동이 이게 다 뭡니까? 왜 한국당 공관위원장이 김형호입니까? 하필?
견 주창자요. 정말 사쿠라들이요. 정말 활짝 피었습니다. 문정권 심판하다고 하면서 사쿠라 꽃이 한짝 펴버렸습니다.